자,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가 119페이지에서부터 121페이지까지 우리가 시험 범위를 다 끝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9페이지입니다.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파일 첨부를 해준 프린트물을 같이 참고를 해주면 좋겠고요. 학교에서 프린트물을 받은 사람들은 그 프린트물을 보면서 같이 수업을 하도록 하죠. 자, 먼저 우리가 119페이지 섬유에 대해서 이해를 해볼 겁니다. 여러분 지식 플러스 동그라미 치고 별표 한번 해주시고요. 지식 플러스에 보면은 섬유는 뭐예요? 기본 원료입니다. 옷감을 이루는 기본 원료고요. 원료이고요. 그 다음에 섬유를 많이 모으면 어떻게 돼요? 실이 되는 겁니다. 실을 많이 모으면 그게 바로 옷이 되는 겁니다. 옷감, 면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지식 플러스에 대한 것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섬유, 실, 옷감에 대한 개념 여기서 잡고 가고요. 자, 섬유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제대로 배워보도록 하죠. 여기서부터는 같이 여러분들이 그 프린트물을 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섬유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표로 종류를 여러 가지 나눴습니다. 섬유는 몇 가지 종류가 있어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네요. 어떤 거? 천연섬유와 인조섬유. 천연섬유는 몇 가지 종류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네요. 그쵸? 식물성 섬유와 동물성 섬유. 식물성 섬유에도 두 가지 면과 마가 있고요. 동물성에도 모와 견이 있습니다. 두 가지씩 계속 나눠가죠. 그걸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제일 처음에 천연섬유입니다. 천연섬유에 식물성, 동물성 두 가지가 있다. 그렇죠? 식물에서 얻은 거, 동물에서 얻은 거. 우리가 섬유를 만든 게 아니고요. 있는 걸 그대로 사용하는 것 뿐입니다. 자, 식물성 섬유에는 면 그리고 마 섬유가 있습니다. 면과 마 섬유가 있고요. 면 같은 경우에는 목화에서 많이 채취를 하고요. 마 섬유는 마줄기에서 채취를 합니다. 둘 다 식물이죠. 동물성 섬유 보겠습니다. 동물성 섬유는 지금 대표적으로 동물 털과 누에고치 나와 있는데요. 모 섬유와 견 섬유입니다. 모, 털모자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 털에서 얻었다. 털모자. 그 다음에 견 섬유는요. 여러분 옛날에 쓰던 비단이라고 하는 옷감 있죠. 그게 바로 견 섬유입니다. 굉장히 광택이 좋고 부들부들한 그 재질, 그게 견입니다. 자, 선생님이 이걸 어떻게 외웠냐? 천연섬유에는 식물성과 동물성이 있구나. 천식동? 천연섬유 식물동물? 이렇게 외웠습니다. 천식동, 사람 이름 같죠? 그래서 순서대로, 식물성, 동물성 순서대로 면, 마, 모, 견 이렇게 두 가지씩 있는데요. 면이라고 하는 게 마모가 돼서 견이 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면이라고 하는 게 있었죠. 그 면이 모가 된 거예요. 그쵸? 그래서 처음에 면에 있는 그 미음자가 밑에 조금 지워졌어. 그래서 견이 됐어요. 그냥 그렇게 외웠다고요. 그래서 면이 마모 돼서 견이 되었다. 그래서 두 가지 면, 마, 모, 견 이렇게 선생님들은 외웠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에게 조금 팁이 됐으면 좋겠어요. 전체적으로 천연섬유 같은 경우는 흡수성이 좋고요. 축용성이 좋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어가도록 할게요. 우리가 인조섬유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는 알아볼 거예요. 인조섬유라는 뭐냐? 인조적으로 사람들이 만든 섬유를 뜻하는 겁니다. 자연에서 얻은 게 아니라 사람들이 만들었어요. 어떻게 만들었냐? 재생섬유와 합성섬유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요. 재생섬유는 옆에 보면은 모카씨에 남아있는 잔털, 린터다, 펄프는 목재에서 추출한 섬유를 말한다. 홍방은 다른 섬유를 섞어 실을 짓는 것을 아는, 요거는 여러분들 꼭 읽어보시고요. 인조섬유에서 재생섬유와 합성섬유에 대해서 종류를 이번 시간에 알아볼 겁니다. 재생섬유 같은 경우는 또 두 가지로 나뉩니다. 어떻게 나뉘어요? 레이온과 아세테이트. 이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레이온은 레이스를 만든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레이온은 레이스를 만든다. 레이스 같은 경우는 밑에 안감도 있죠. 비치지 않게. 안감을 보면은 굉장히 부들부들하고 야들야들합니다. 정전기도 잘 안 생기고요. 그런 게 레이온입니다. 레이온은 레이스를 만든다. 재생섬유에는 레이온은 레이스를 만든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아세테이트가 있다. 아세테이트는 넥타이를 만든다. 라임이 느껴지십니까? 아세테이트, 넥타이 이렇게 여러분들 외워주시면 돼요. 아세테이트는 넥타이를 만든다. 넥타이의 재질을 좀 보면요. 구김이 좀 잘 안 갑니다. 그렇죠? 구김이 잘 안 가고 안타깝지만 좀 약해요. 그래서 이렇게 힘에 약합니다. 잘 찢어지기도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아세테이트의 성질까지 한번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땀이 엄청 많이 나네요. 많이 덥습니다. 여러분들도 조금 더 힘내서
열심히 들어주시고요. 시험 잘 봤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할게요. 합성 섬유에는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합성 섬유에서 나일론, 폴리에스테르, 아크릴, 그 다음에 마지막 폴리우레탄인데요. 폴리우레탄은 스판덱스, 우리가 쉽게 말하는 뭐 옷에 스판 재질이 있냐 없냐 할 때 하는 그 스판덱스 있죠. 그게 폴리우레탄입니다. 나일론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나일론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강해요. 굉장히 강합니다. 옷감 자체가. 그래서 운동복, 뭐 스키복 같은 거 있죠. 잘 찢어지면 안 되는 거, 잘 구겨지면 안 되는 거, 이런 것들에 쓰는 겁니다. 나일론은 운동복, 스키복 이 정도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스키복은 엄청 강해야겠죠. 질기고 주름이 잘 안 가야 됩니다. 주름이 가면 입을 때마다 안 그래도 재질이 강한데 주름까지 져 있으면 입을 때마다 막 피부가 다 긁히겠죠. 안 좋습니다. 그래서 나일론은 스키복이다. 스키복에 어떤 특징이 있는지 생각을 해보면 특징이 여기 좀 쉬울 거고요. 폴리에스테르입니다. 폴리에스테르는요,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옷 같은 거 이렇게 보면요, 어떤 걸로 만들어져 있냐 이런 거 봤을 때 폴리에스테르 몇 퍼센트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는 게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많이 옷감을 만들 때 섞어서 쓰고요. 잘 구겨지지 않는다. 햇빛과 산 알칼리에 강하다. 정전기가 생기기 쉽다. 이 정도 특징 알고 계시면 됩니다. 아크릴 넘어가겠습니다. 아크릴은요, 여러분 니트 생각하시면 됩니다. 니트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굉장히 따뜻하죠. 굉장히 따뜻하고요. 보온성이 좋아서 모우섬유 대용으로 사용된다. 햇빛이 강하다. 안타까운 게 뭐가 있어요? 보풀 많이 생기죠. 빨래 잘못하면. 요게 여러분 아크릴. 폴리우레탄은 아까 스판덱스라고 했어요. 스판 재질이 폴리우레탄이다. 수영복 같은 거 만들 때 스판덱스로 쓰면 좋겠네요. 고무 대용으로 사용된다. 고무보다 가볍고 연소성이 좋다. 열과 햇빛에 약하다. 특징들 여러분들 잘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여러분들 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주 보고 머릿속에 인식을 잘 해주는 게 중요하고요. 정리할 때 선생님이 준 프린트로 정리를 하면 훨씬 더 편할 겁니다. 자, 마지막 121페이지입니다. 121페이지는 옷감이라고 하는 거의 종류를 알아볼 거예요. 우리가 지금 섬유의 종류를 알아봤으면 옷감이라고 하는 종류를 알아볼 겁니다. 옷감은요, 크게 실로 만든 게 있고요. 실을 거치지 않고 바로 옷감으로 가는 게 있습니다. 실을 거치면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여러 개를 짜야 되죠. 실로 짜서 만든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직물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직물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그 프린트 준 거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네요. 뭐 여러분들 책에 나와 있나? 안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여기 나와 있네요. 날씨가 시실 한 월씩 평직이고요. 2월 이상씩 건너뛰고 있는 거 능직이고요. 4월 이상 건너뛰는 뭐 수자직 등이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는데, 작물과 실로 만드는 거는 직물과 편성물이 있다. 직물에는 그 방법에 따라서 평직, 능직, 수자직이 있다. 요 정도 알고 계시고요. 편성물은 뭐예요? 한 올로 또는 여러 개의 올로 실로 이렇게 고리를 만들어서 엮는 겁니다. 고리를 만들어서 뜨개질하는 거. 뜨개질하는 거를 편성물. 그 다음에 한 올 한 올씩 직각으로 교차하는 걸 직물이라고 합니다. 직각 교차? 직물이라고 외우시면 돼요. 자, 섬유를 거치지 않고 가는 게 있습니다. 바로 펠트와 부직포입니다. 우리 부직포 자주 사용하죠. 학교 게시판에도 한 번씩 쓰는 것 같고요. 부직포 같은 경우에는 섬유를 거치지 않고 바로 열로 압축을 해서 만드는 게 부직포입니다. 펠트도 실로 써요? 안 써요? 안 씁니다. 열과 고압의 압력으로 한꺼번에 빡 눌러서 모양을 찍어내요. 그게 펠트입니다. 펠트와 부직포는 실을 거치지 않은 섬유다. 이 정도 키포인트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시간이 없어서 선생님 급하게 요점 정리 딱딱딱딱 하는 식으로 갔어요. 다음에 한번 조금 더 깊이 들어가고 조금 더 쓱 하면서 중요한 내용을 키포인트 선생님이 집어가면서 시험 끝난 후에 여러분들에게 수업을 하게 될 거고요. 시험 잘 보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비밀 댓글로 연락 주세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